중에 몇 번 유니시티를 만났으나 선입견으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명준 박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유니시티를 꼼꼼히 알아보면서 미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시스템을 믿고 PCM 입성에 연이어서 사파이어 직급에 오신 사장님이십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강사님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시티 코리아 프리덴셜 사파이어 김보성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바이스락 프랜차이즈 김보성입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울산에. 아,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네트워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하던 때 두 번의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 안에서, 한 번은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쓰러졌을 때는 그냥 막연히 두려웠었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쓰러졌을 때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혼자 쓰러지고 그걸 경비원이 발견을 해서, 백화점 경비원이 112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의식이 없어서 119 대원한테 신고를 했고, 119 대원은 저를 이제 응급 봉합을 한다고 병원에 넣어놓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봉합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 모습을 보고 봉합을 시키고, 신경외과 쪽으로 잘 보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원인 불명의 실신이 제 병명이었어요. 20대 중반에 공부하러 보낸 자녀가 그런 상태가 돼서 전화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뭐 저도 그 길로, 여기 왼쪽 눈썹 위에 보이시죠? 흉터가 잘 보시면 이게 TC판을 보낸 겁니다. 네, 여기 턱에도 상처가 있어요. 경찰에서는 퍽치기가 아니냐라는 걸로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근데 혼자 쓰러져요. 저도 사실 겁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려 봤지만 막상 스펙이랄 게 없었기 때문에 직업을 알아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있는 지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라고 초대했던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단계 판매, 아니면 유사수시 판매,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불법 피라미드, 그런 것들. 정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아이템 자체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허접한 걸 비싸게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기는구나.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저런 일은 해도 먹어도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니스를 또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유니스도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저에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머니께 전달을 하셨던 그 지인께서 막 설명을 하길래 제가 하나 팔아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버리라 했어요, 제품을. 왜냐면 먹는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곱대잖아요. 먹는 행위를 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만났던 유니시티 다른 분이었습니다.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역시 이 회사는 뭐 제품도 허접하지만 사람을 돈으로 보는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머릿속. 그런 상태에서 신 박사님을 통해서 유니스를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뵀을 때 뭐지? 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근데 대화하고 알아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 박사님에 대해서, 대표님에 대해서 느끼다 보니, 아,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에게 유니시티라는 그 선입견이 꽉 막혀 있던 그 회사가 참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 이 말이 맞으면, 우리 부모님께 일단은 도움이 되겠네. 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다 보니 네트워크의 비전이 보였고, 이 속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처음이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늘 느꼈던 건, 있을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걸 느꼈어요. 숫자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어떤 강사님이 한 명의 사업자와 100명의 소비자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 명의 제대로 된 사업자가 있다라는 것. 그게 정말 네트워크의 강점입니다. 유니스티를 오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는 늘상 존재합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 또한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코닥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핸드폰은 노키아인가요? 모토로라 이런 회사가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만약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 회사에 취직한다라고 하면 반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회사도 혁신을 하지 못하면, 변화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요즘 삼성이라고 안전할까? 네이버라고 안전할까? 구글이라고 안전할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이 직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이막을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직업군이 어떤 직업이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트워크는 나를 통한 내 그물에 내가 소속이 돼서 이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스템과 여러 가지들이. 근데 만약에 나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회사는 선택하면 안 돼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 과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생겨나는 회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정말 강조하는 것. 앞으로의 100년을 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관념, 직장에 대한 관념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셔야 돼요. 다르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태어나는 애한테 의사 되라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너무 늘어났어요. 어떤 시점부터 과거에는 60이면 거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잔치를 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운 나이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 나이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즘 뭐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뭐 골든 시니어에서 60대인데 할머니처럼 막 해 있더라고요. 소영원이도 60대입니다. 할머니입니까? 너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머니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120살 가서도 지금의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왔어요. 장기 복제에 대한 얘기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도 패러다임입니다.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런 생각 안 하시죠? 늙으면 죽어야지.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야. 유병장수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되시지 마세요. 우리 노령 인구가 왜 아픈가 봤더니 사실 돈은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은데 이들이 쓸 돈.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일은 조금 스마트한 사람이 하고 나이를 넘어서서 돈을 버는 그들이 쓰는 쪽에 일을 해야 됩니다. 60, 70대서 나도 못 걷고 힘든데 그들을 비즈니스 시키겠다? 글쎄요.
하지만 그들의 건강을 여기서 찾아줄 수 있고, 만약에 그 70이 넘은 분도 이 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영양 밀도가 너무 낮아요. 부피만 클 뿐, 칼로리만 클 뿐, 밀도가 낮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자고 먹는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병이 하나씩 생겨요. 고혈압이건, 당뇨건, 고지혈이건, 먹는 약 알수가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장수할 수밖에 없더라. 또 하나는 고치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병치료한다고 병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돈을 자녀가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그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미래는 차복합니다. 늘상 저는 말합니다. 60이 넘어오신 분들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번 돈의 절반 이상은 툭 떼서 당신의 몸에 투자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암울한 미래다.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아팠으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가 제가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수발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대소변, 목욕까지 다 시키면서. 한 달 되고 두 달이 됐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왜냐면 언어 구조가 바뀌어서 막 이런 거를 막 샤프라 그러고 있잖아요. 뭐 TV를 막 뭐 있다 그러고 뭐 고양이 그러고 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내 인생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그러고 1년, 2년, 3년 뭐 큰 병원에 또 지인이 있었고 가서 수술하고 막 급하게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들어오시라, 비보험이다, 사인 하시겠냐. 그 자리에서 누가 안 하겠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이에요. 그리고 그 유병한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돈이 많다고, 보험이 잘 들어놨다고.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비싼 치료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든 생각이 그랬어요. 아, 아버지를 케어하는 거 하려고 하면 나부터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의미가 없구나. 그 당시에 났던 동반 자살에 대한 뉴스 같은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최근에 불이 났잖아요. 이 불도 그게 만약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럴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진도 불확실성입니까? 아니면 전염병도 불확실성입니까? 사실 그 모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 기후의 전문가도 예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이 심하게 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높아다 갑자기 낮아지니까 불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포항에 정부에 나서서 오징어 잡이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내산 오징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후가 바뀌어간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관심 가지지 않다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죠. 왜? 내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뭐 어디죠? 신안산선 거기 막 도로도 꺼지고 했는데 터널 공사도 터널 공사지만 이 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화가 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히 지어질 땐 제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기후에 대한 예측을 이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내용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잘 되고 비전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건강만 나쁘면 그만 먹으면 되고. 근데 직업에 5년 뒤 비전이 없으면 새로운 일을 알아보시거나 본인들의 직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지시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목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 될 겁니다. 어제도 신 박사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의사라는 직종도 많이, 네. 다만 이제 신 박사님은 인공지능의 침범이 잘 안 되는 외과 의사, 기술직이라서 처방하고 막 이렇게 뭐 논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저도 인공지능 한 세네 가지 써요. 써요. 너무 잘해요. 음. 뭐 하여튼 그건 뭐 사장님들이 써보시면 알 거고 이 시대는 한 3년 뒤면 이미 끝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직업에 인공지능이 없는 직업은 없어요. 모든 직업. 네트워크 또한 그렇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동기부여 강의를 들으며 정말 좋은 책을 읽지만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너 사장님이나 소비자가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조언 좀 해달라고.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뀝니다. 왠가 봤더니. 자, 많은 책을 쓴 사람과 강의를 하신 분들, 그 다음 동기부여 강사를 님들께서 그 책을 적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삶에서, 삶에서 본인의 방식으로 해서 그 깨달음이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상대에게 주면 이 사람은 삶에서 경험한 걸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저는 어제 그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피드백을 주면 안 되겠구나. 피드백을 주면 안 되겠구나. 깨닫도록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교육에서, 책에서, 영상에서,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깨닫는 거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영도 피드백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주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지만 이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도적으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관자는 안 돼. 이 세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진짜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면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또 간절한 바람. 이미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닌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자영업자가 보이시잖아요. 팬 있네. 제가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제가 하나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구조입니다. 자, 병원에 원장님이 계셔요. 원장님. 그 밑에 사무장님이 있어요. 그 다음 엑스레이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피라미드입니까? 피라미드입니까? 자, 환자가 진료를 해요. 보험수가 다 포함해서 이 진료 본 내용으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맞죠? 자, 이 구조는 왜 왼쪽이냐면 원장님이 사라지면 이들은 다 돈을 못 벌어갑니다.
돈을 못 벌어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살아서도 돈을 벌어가야 돼요. 출근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소유하고 이해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네트워크를 하면서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형제 라인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런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소비자로. 근데 그 파트너가 창업 5개 안 돼요. 창업 5개 안 돼.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러면 창업 5개를 받으러 가야 되죠. 내가 가는 순간 스폰서와 연결 많이 끊기는 거예요. 비즈니스랑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이 파트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폰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건데 단순히 이 매출만 쫓아가니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면 힘듭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짜 간절한 바람. 저도 다단계라는 말을 싫어했지만 단계가 좋습니까? 단단계가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일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편견은 뭐 아무런 쓰잘데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출만 쫓아간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유니시티는 여기 시스템을 소유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아마 이러한 구물을 짜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하고 사업은 뭐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에 멤버십의 로열티를 전부 다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못 팝니다. 또 팔지 몰라요. 네. 제가 말하면 도망갑니다. 제가 가서 마사지 해주면 도망갑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음, 요즘도 생각이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나를 통한 멤버십 이탈하지만 않게 하자. 이탈하지만. 센터 나오든 안 나오든 공부를 하든 말든 그들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유니스티가 말하는 디렉터는 아주 쉬워요. 그럼 나를 통한 멤버십이 예를 들어서 1, 2년 아니면 10년 돼서 1000명이 됐다라고 쳐볼게 1000명.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1000명이 치약과 칫솔 하나씩 사면 디렉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에너지까지 사면 난리 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디렉터라는 직급이 아니라 그 정도 멤버십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다이아몬드 이상의 직급이 베이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트워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다가 100명 소비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한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명의 사업자 나를 이해하고 나의 스폰서님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사업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편합니다. 준비된 사업자들 유니스티 바깥에서 말하기 두려운가요? 식품 얘기하기 두려운가요? 근데 두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왜? 오해할까봐. 잘못되게 이해할까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씨앗이 있으면 가야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굳이 시간 쓰지 마셔요. 설득하는 것보다 찾는 게 편하다. 대신 이 사람이 제품을 안 먹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를 택배기사로 봐도 택시기사로 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제대로 된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요. 얘기해주면 나중에 코드 안 빼요.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밑에 리더가 나왔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보니까 한 줄에 리더가 나왔네? 코드 안 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를 통해서 생겨난 멤버십의 모든 매출의 합을 나한테 주는 거다. 내가 일하는 100%가 아니라 1000명이라는 1%를 내가 가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사업의 핵심이다. 그럼 유니스는 어떤 회사인가? 건강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예방하는 기업을 넘어서서 건강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회전부터 그랬어요. 뭐 대사질환에 대해서도 항상 강의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항상 강의를 하고 아직 사람들이 인지가 안 됐을 때 밥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아직도 1%, 우리나라 1%도 모릅니다. 안 합니다. 왜? 안 바뀝니다, 고정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니시티가 단순히, 들어온 지 얼마 됐어. 새로운 거. 아닙니다. 저희가 선도해 가고,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 앞으로의 시장성은 무한하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선 거다. 만약에 내가 비만을 가지고 있고, 암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필그레이트 팩이든 아니면 시세트건 드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난 다이어트 안 할게 필그레이트 안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도 필그레이트를 무조건 살 빠진다라고 설명드릴 게 아니라 상대가 니즈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스마트한 몸으로 바꿔본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가져오는 질병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된 논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논문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실 때 앞에 함께 했던 강사님이 저희 박사님이신데 박사님께서 빅만 교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했던 얘기가 빅만 교수님께서 나는 과학자다, 연구한다. 근데 그러한 이론을 근간으로 치료까지 접목하는 당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tim 박사님이 리스트를 만나기 전부터 대사질환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이셔요. 강의도 하셨던 분이셔요. 근데 항상 솔루션이 없었는데 솔루션을 가진 유니스티라는 회사. 처음에 왔을 때는 tim 박사님도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쓰레기. 쓰레기통에 넣는 쓰레기. 왜냐면 이때까지의 박사님의 이 편견과 선입견은 제약회사에서 이거 병원에서 올려놓고 팔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파는데 나한테 이만큼을 줘? 그러면 원가가 얼마야? 쓰레기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유니스도 똑같았는데 또 이상현 대표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섭취하고 경험을 해본 결과 내가 찾던 기억이 있구나.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신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 먹고 뭐 살 좀 빠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었으면 안 하셨을 겁니다. 그걸 넘어선 제품이 위치 제품이라는 거. 어떻게 늙고 싶은지는 앞으로 내가 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일찍 죽기는 글렀습니다. 유병장수하거나 아니면 장수했을 때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식과 손주와 증손주와 고손주까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강아지까지. 그런 인생 삶에서 내가 어떠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할머니가 내 이름 석자를 딱 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시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참 오른쪽에 있는 글귀가 재미있죠.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보려고 치니 다 늙어버렸네. 인생을 조금 즐기시길 바라고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사랑을 좀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사실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업화돼 있어서 그래요. 저렴한 품질로 아니면 영양 밀도가 낮은 것들로 허위 가득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이 효능은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신약으로도 많이 나와요. 안전한 신약도 있다고 하지만
한 알이면 될 것 같았던, 아니면 수술 한 번이면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질병들이 또 다른 수술, 또 다른 질병을 몰고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무 야채나 사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시궁창에서 키웠는지, 매연 옆에서 키웠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는 정말 많은 규정이 있지만 사실 그 검사를 받을 때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검사를 받고 나면 또 다르게 유통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저의 기준은 이 PDR인데, PDR은 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우리가 말하는 식품이 올라갑니다. 믿을 만한 건 이 PDR도 제품을 안 좋으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유니티 제품이 여기 올라가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아니요. 떨어져요. 왜? 근데 제가 아는 한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이에요. 저희 회사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요즘은 많이 보이는 동종요법 의약품 그런 마크들을 최초로 개발을 해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하고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미 여기 올라가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공기에 대한 제품, 감정에 대한 제품도 이미 또 하나 획기적인 제품들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신 회장님이셔요. 아마 앞으로 나올 지금 수면 유도제도 그렇지만 다양한 제품군들이 정말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회사는 그냥 단순히 기능식품을 만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이 제약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동종요법 의약품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최초로 만들었지만 혁신이 없었다. 그러면 아까 코닥, 노키아, 모토로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혁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계속 혁신합니다. 저희가 GLIC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게 글로벌 리더십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노베이션. 왜냐 봤더니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을 먹으면 이렇게 좋다라는 잡지를 100년도 전에 발간을 하고 단순히 민간요법이 될 뻔했던 그러한 동종요법을 의학과, 과학과까지 체계화시켜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약의 부작용 사태가 났을 때가 1970년대잖아요. 60년대 나왔지만 70년도에 약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10년 만에 만든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만들고 준비해오고 계산했던 것들을 문제가 도래하니 나온 겁니다. 유니스티의 모든 제품은 다 그래요. 세상에 문제가 도래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따라옵니다. 따라오려고 하면 저희가 고려를 하는데요. 못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유니스티로 이렇게 와 있죠. 단순히 이 하나를 먹고 한 잔 먹고 건강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생명체입니다. 나의 이 피부 하나도 나의 생명입니다. 내 침도 유기물이잖아요. 세포부터 장기까지 만들어지는 통생명체인데 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땅에 물을 주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발려져 있습니다.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랫동안 고착화되면 될수록 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냥 내가 아무리 먹어도 비싼 뭐 병만 나갈 뿐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잘 먹는데 나 정말 잘 먹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바로 해독 프로를 해보셔요. 몸이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아주 맑게 깨끗하게 해줘요. 영양이 들어오는 이 소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 혈액 속에, 몸 속에 노폐물들이 껴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생충, 중금속, 황금호르몬, 미세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질병을 정말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이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금속에 대한 문제고. 아토피 비염천식 건설 류마티스 같은 것들,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왜 나옵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우리가 이런 환경, 편리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이 문제들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클리어 스타트텍 제품인데 이 제품은 내 몸을 강제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을 회복을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독을 빼주는 건 당연하고 독을 어떻게 뺍니까? 구멍으로 다 빼죠.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것들의 노폐물을 빼주는데 우리가 피부도 한 10년 동안 안 씻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막 두꺼운 게 생깁니다. 그걸 강제로 떼내면 상처가 되죠. 우리 몸 안에도 그렇습니다. 몸 안은 더 부드러워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오랫동안 묵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포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은 나이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60년 동안 묵은 때를 어떻게 한 달 만에 벗겨냅니까? 하지만 60대라도 건강한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식이섬유 잘 드시는 분 20대지만 정말 안 좋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좀 먹는 게 필요하다. 드시면 바로 속이 부글부글거리면서 한 2, 3일 내에 바로 시원한 변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아까 제가 불린다고 했잖아요. 고착화된 걸. 한 3주 지나면 변이 또 잘 안 나와요. 실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소비자는 최근에 와서 이래요. 제품이 성분이 좀 바뀌었나요? 효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는 제품은 똑같은데 반응이 바뀐 건 몸이 바뀌어서 그렇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지속이 될 거니 조금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해보시거나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품이 이 제품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제품으로 영남의 38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려고 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험관 아기를 많이 택합니다. 근데 시험관 아기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체적인 자궁의 문제 때문에 난포가 안 나오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형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영남에서 제일 잘하는 시험관 잘하는 병원에서. 근데 그런 분들도 뭐 한 달만 딱 관리 딱 받으면 안 나오던 난포가 4개씩 나옵니다. 핵심 제품이 클리어 스타트, 코어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임신을 도와드리고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게 다 환경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똥이 약이 된다고 들어보셨죠? 똥이 약이 된다. 뭐 개똥을 구워서 먹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 선조들이 그 화장실이 재래식일 때 그때는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풀떼, 풀조각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때 관절염에 걸리면 이 변을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해놓고 이거 시큼한 그거를 마시면 관절염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할머니는 자녀한테 똥으로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네들이 똥을 모아서 해줬나 봐요. 근데 효능이 없었대요. 왜? 인스턴트 변이라서. 과거에는 먹을 게 없었지만 식이섬유가 발효가 된 유익균을 먹었던 반면 요즘은 밀가루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부패가 되는 것들을 먹으니 똑같은 모양 같지만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이미 똥이 약이 되는 시즌은 우리 피부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직 큰 병이 안 걸려보셨거나 먹는 똥 알약이 누군가의 똥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일반 사람은 혐오감 때문에 못 먹습니다. 혐오감 때문에. 엽기적이 된 거지, 엽기적이 된 거. 근데 간절하시. 내가 지금
이러한 질병 때문에 평생 못했던 질병, 아니면 내가 지금 음식도 못 먹는, 맛도 못 느끼는 그러한 분들한테 획기적인 치료법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오픈 바이옴 센터에서 바이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도래됐을 때 유니시티는 2018년인가요?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인지를 못할 때 2018년도에 연구 개발, 그다음 뭐 다 모든 걸 다 해서 데이터까지 임상까지 마치고 나온 게 이 제품이에요. 아까 먹는 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는 건 몸 안에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서 환경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라이프 7을 먹었던, 아니면 똥수를 먹었던 사람이 관절염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자가면역 질환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오픈 바이옴 센터에서 먹는 변 250만 원짜리만, 넣는 변, 그런 거의 효능을 잘 보시면 바이오스라이프 7에 대한 효능하고도 비슷하게 일맥상통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같이 안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같이 드시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또 현대인의 문제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카페인을 고열량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걸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수면의 문제도 있지만 잠을 충분하게 잤는데 피곤해요. 몸에 뭐가 깨져 있다는 거죠. 회복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드링크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저도 하루에 2리터씩 마셨던 게 커피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를 폭탄 주스로 섞어 먹었어요. 그렇게 섞어 먹으면 효능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드링크를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청년층 인기의 봉봉 드링크 논란. 주제 칼날 빼든 정부. 레모나와 여기 바카스잖아요. 포카리스까지 이온음료. 이 세 가지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게 되면 저게 만들어져요. 일정한 제조 배합의 기술로. 하나가 잘못되진 않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혼합 음료입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칼날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무심코 먹었던 그런 것들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 무심코 먹었던 고열량의 제품, 카페인의 제품들이 내 몸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니스티는 바이오스라이프 E 에너지를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인폼드 초이스 마크를 획득하고, 인폼드 초이스 마크는 안티 도핑 테스트 기관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드링크가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정말 재미났던 게 우리가 스포츠 선수 후원을 하잖아요, 후원.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 기업형이 많아요. 이 결과가, 우리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특히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어떤 선수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업형 스포츠 선수한테 제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저희 울산 HD도 지금 11년 차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니시티 제품이 효능이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스포츠 선수는 바꿔 먹겠죠.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유니시티는 한 번 들어가면 5년, 6년, 8년, 10년, 11년 계속 개인 선수들을 또한 계속 먹고. 근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의 이미지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자르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자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 빼고는, 그런 것 빼고는 제품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질 않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회사는 바보입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도전 제품 만들면 되죠.
이 에너지는 정말 좋은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이 뇌에 영향을 주는 영양까지, 또 아마존 산산, 과라나, 그리고 많은 베리류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것만으로도 아까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드링크를 심장마비까지 어찌 보면 예방할 수도 아니면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라는 제품이 이 에너지.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질 수 있고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 소비자 파트너 사장이 최근에 거기 포항공대 쪽에 카페 일을 하고 계셔요. 카페. 근데 본인이 이걸 딱 흔들어 먹으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먹었는데 이 말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 좀 나중에 졸업시키고 사업을 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제품이 이 에너지예요. 금액은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 얼마나 저렴해요. 우리 이상한 커피도 한 4,000원, 5,000원 주고 사 먹는 한국에 있어요. 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사실 저도 그쪽에 대한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검사했댔잖아요. 검사했댔잖아요. 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어딘가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보이는 혈관도 있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세혈관들이. 그런데 막히거나 터져도 내 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는 못 봅니다. 하지만 예측은 가능해요. 예측. HDL, LDL, 중성지방 뭐 이런 비율을 통해서 위험비는 계산할 수 있어요. 위험비. 단순히 병원에 정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수치마다 이 비율을 조사하셔가지고 위험비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인슐린 저항성 공부하셨으니까 인슐린 저항성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질병이 나오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침묵의 살인자니까 저도 아마 유니티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원인불명 시신이 뭐 2번만 있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참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콜레스테롤 나쁜 게 아니더라. 내 몸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근데 우리가 약을 먹다 보니 콜레스테롤이 하는 좋은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을 먹다 보니. 그리고 약을 먹다 보니 또 인지장애도 있고 간독성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또 어떠한 파트에서는 당뇨를 부르기도 하고 약이 약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약 때문에 결핍되는 게 많구나.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하는 병원에 처방전에 보면 코엔자임 Q10을 드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왜냐? 결핍되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먹으라고 하면 저는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약 먹으면서 수치가 한 160 이렇게 떨어지면 230인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자기는 건강하대요. 건강하대. 160이면. 저는 걔를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160이 나왔다 약을 먹는데 전 약을 끊을 겁니다. 왜냐면 이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관동에 대해서 120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의 연관성을.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콜레스테롤 높은 게 낮은 것보다 사망률이 낮아요. 낮은 게 사망률이 높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인가? 그건 아니고 급성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게. 근데 만성기 때는 오히려 낮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혈압도, 고지혈도, 당뇨도.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균형이 문제구나.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유니시티 제품이구나. 유니시티 제품은 건강 선도기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폴리코사놀, 크롬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 이미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에 넣어놓은 회사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 그래서 단순히 요즘 폴리커스는 좋구나라고 해서 만들던 회사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각각의 제품 성분에 가장 시너지가 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회사예요. 제조업의 기술로. 따라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질병입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인데, 비만을 부르는 원인을 봤더니, 사실 이 탄수화물 중독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당질이 내 몸에 질병을 만들더라.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봤더니, 술을 먹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셔요. 왠가 봤더니, 술도 지방간을 만들지만, 탄수화물, 당도 지방간을 만들더라. 잉여된 당이 혈관에 쌓이면 중성지방, 간에 쌓이면 지방간, 피부 밑에 쌓이면 피하지방, 내장 밑에 쌓이면 내장지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술자리 술자리 안 드시겠지만, 가도 술 안 먹는다고 사이다 시키지 마셔요. 똑같이, 똑같이. 아시겠죠? 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질병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미밥 같은 걸 먹지만, 현미밥 또한 안에 있는 당질은 똑같다.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정을 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첨가를 하다 보면 혈당을 높이는 건 똑같아. 저희가 말하는 현미 바깥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이 현미 바깥에 있는 식이섬유에 있어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현미밥을 하루에 두세 공기씩, 막 여덟 공기씩 못 먹잖아요. 유니시티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에는 이 현미 식이섬유, 비리 식이섬유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이 거의 밥 두 공기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한 포에. 그래서 그걸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 리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밥은 먹지 말고 오히려 고기 같은 걸 먹어라. 발효가 된 것들을 먹어라. 근데 이러한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던 게 의사들이 이때까지는 지방을 먹지 말라고 했고 짜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싱겁게 먹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근데 찾아보니 2014년부터 콜레스테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버터, 좋은 버터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오히려 먹었더니 스웨덴에서는 심장 쪽에 있는 문제, 질병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막 의사들이 반대를 하다가도 이제는 인정을 했어요. 대신 좋은 지방을 먹자. 근데 좋은 지방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 비싸요. 비쌉니다. 한 끼를 대체하려고 하면 한 5만 원, 6만 원이 넘어요. 음식으로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니스티는 바로 필그레이트 팩을 출시를 냈고 우리가 빠르게 지방을 대사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는 팩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어차피 우리가 살 때 요즘은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다. 한 끼는 굶어요 그냥. 굶지만 내 몸을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테든 이런 제품을 먹고 한 끼는 좀 스마트하게 먹죠. 영양가 풍부한 걸로 바로 LC 베이스 같은 것들. 저녁은 드시되 딱 보고 안 좋은 음식들은 좀 줄이고 좋은 음식을 좀 많이 먹자. 그래도 그 음식들이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C 플러스를 드시고 드시자. 요 원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나는 순서를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느려요. 그냥 공복 이후에 처음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지방이어야만 내 몸이 세팅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인지 못하시면 안 돼요. 이 단식을 했을 때, 내 몸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개념은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폐장수, 뭐 단식 뭐 이런 게 나와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고. 실제로 이렇게 근육은 빠지지 않지만 체지방이 훅훅 빠지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는 자궁도 셀개도 없어요. 30대 접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60대 유니스를 만나니 제가 공부하고 전달을 하니 얼마나 몸이 좋았겠습니까? 때마다 또 입원도 하시고 응급실도 시작하시고 하셨는데 뼈가 너무
안 좋았어요, 뼈가. 그리고 살도 찌고, 저는 그때 학부에 좀 붙어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저탄고지는 쓸개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면 지방대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논문에. 그래. 그래도 담즙은 나오는데라는 생각을 한번 가졌었고. 유니스를 이해하고 보니, 아, LC베이스라는 제품은 위가 없어도, 쓸개가 없어도 흡수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구나. 또 하나 우리가 간과했던 건 위가 없어도 흡수화가 되는 건 포장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스라이프 세븐갑게 섭취를 하니까 지방대사가 잘 됐습니다. 살이 한 20kg 이상 빠졌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도 살이 푹 빠졌고, 대신 왼쪽에 있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 기준 빼고는 많이 드세요. 얼만큼? 배 터질 만큼. 영양실조라고 했잖아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져 있고 세포가 수분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차면 몸무게는 늘어요. 근데 체지방이 는 게 아니잖아요. 한 5kg가 채워졌다가 빠질 때 혹시 10kg씩 빠지는 거. 오른쪽에 계신 분도 그래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운동과 식단을 많이 하셨던 분이셔요. 근데도 감량이 안 돼요.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니.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드렸던 제품이 엔주비네이트입니다. 단순히 이거 먹으면 살 빠져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사를 몸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살은 숨 마셔도 빠지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사장님들의 식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성격까지 제일 잘하는 건 사장님 위에 있는 스폰서예요. 제가 이런 기준을 드리지만 리더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이어트 재단 되시는 분. 이 강사가 이거 먹으라고 해서 이거 먹고, 이 강사는 이거 먹으라고 해서 이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돼지세요, 돼지. 이분의 삶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추정 몸무게는 170kg. 왜 추정이냐면 제가 가진 휴대용 인바디 이게 맥시멈이 170kg입니다. 그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이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연령을 만났지만 지금 85kg 정도 뺐습니다. 근데 고도비만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 아셔요? 5kg 이상 안 빠집니다. 몸이 적응을 해서 해서. 저도 한 100kg 육박했던 때가 있었어요. 유리씨를 만나고 먹을 돈은 없었지만 어떻게 먹어가며 하다 보니 살은 빠졌어요. 한 6, 7kg. 그게 이때입니다, 이때. 살 빠진 게 오른쪽이라고. 유니티를 만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찾아봤을 때, 제가 아까 쓰러졌다 했잖아요.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근데 보시면 머리카락이 없죠? 머리카락이. 20대가 저런 모습에 일주일 뒤에 눈썹 위에 깨지고 턱이 깨져서 실신해서 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니티가 정말 행복을 줬다. 그래서 저는 유니티를 직업적으로, 제품적으로 아니면 나의 삶에서도 유니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보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른 구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내가 전달한, 내가 일정한 자료를 갖추고, 유니티는 다 주지만 내가 창업을 하는 그 순간 유니티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면 그 사람이 소비한 포인트의 20%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0점을 소비했다, 100포인트.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가져가는 돈은 2만 원. 만약에 C세트 키트를 구매했다. 내가 가져오는 돈은 2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으면 10명한테 전달해서 하시면 돼요. 2천만 원 벌고 싶으면 100명한테 하시면 돼요. 대신 다음 달에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은 파시면 돼요. 근데 저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잘 파는 사람은 팔면 되는데 저는 못 팔아요. 그래서 2차 보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팔진 않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오고 또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전체를 주는 보상 구조예요. 어떤 구조? 우리가 세대를 갖췄다라고 한다는 건 이 활동하는 레그가 3개 이상이고 나와 직대 합이 1000 이상인데 이 말은 그냥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유니티가 말하는 골드 매니저. 소비를 하건 말건 하나 먹건 2개 먹건 3개 먹건 사업자가 안 나오면 사업자가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1세대라고 불러요. 1세대. 유니티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12세대까지 줍니다. 중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2세대부터 5%, 3세대부터 5%. 그래서 모양은 12번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50명, 60명, 100명이라도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을 잘못한다? 가르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가르치고 말해서 코드를 안 뺀다니까요. 세대를 다 뺏어 먹어요. 큰일 나겠죠. 그리고 그 판단은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하지 마셔요. 혼자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그래서 미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근데 스폰서님께서 한 번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나 아니면 약간 돌려서 이 사람은 뭐 제품을 먹어라. 병원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은 아직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치하셔야 돼요. 대놓고 막 뭘 하지 못하거든요. 캐치하셔야 돼요. 유니스티 지금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죠. 여행은 진짜 유니스티가 주는 또 하나의 행복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뭐 즐겁게 다녀본 여행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하고만 여행을 가도 사실 화목한 과정이 있는 반면 저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화목한 게 아니라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 그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가족이라는 형태지만 꼭 이렇게 놀러만 가면 싸우고 그렇게 했던 게 내 머릿속의 여행이었는데 유니스티를 만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또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 아 정말 그런 감격의 포인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계 짓는 유니스티가 저는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돈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라스베가스도 저희가 프로모션에 걸려 있잖아요. 한번 꼭 가보세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랜드 캐니언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거기는 그 햄버거 집을 가잖아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냥 버려, 그냥. 왜냐면 천연가스가 만들어진대요, 그걸로. 어, 여기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사막이라서, 사막이라서. 지금 시스템은 다른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이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제일 안 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나가는 분들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본인이 성장했던 그런 생활 패턴으로 행동 양식으로 유니티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다람쥐 소리 듣는 거야. 내 맘대로 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봐. 잘 되지. 과연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이 속에 함께 시스템 인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개념이 안 된다면, 이 개념이 안 되면 똑같아요. 1000명이 일하는 1%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혼자 다 일한다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돼. 많이 많이.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배울 거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OM 장소도 있고, 그 다음 사업 진행 방법도 있고,
저희가 줌 미팅도 있죠. 그 다음 리더가 되는 과정도 있고, 또 초보자가 아닌 중급자가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어차피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3년이든 5년이든 투자하셔요. 압니다. 책 안 읽어지는 거. 압니다. 이거 교육 듣고 집에 갈 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정말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처음 시작하는 1일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몇 년 할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늦게 깨닫는 게 좋아요. 또 하지만 세대를 안 가까워보니까 성장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언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언제 전달해야 돼요? 전달. 지금?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죠?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올 거라고 말해도, 당신의 건강이 1년, 2년 뒤 문제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도, 당신의 직업이 1년, 2년 뒤 문제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도, 당신의 지금 그 비전과 가치가 1년 뒤, 2년 뒤 문제가 될 거라 얘기를 해도 안 듣죠? 근데 그럴수록 더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분에게 문제가 도래하면 내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 한다고 그냥 연락처 잘라버리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셔요. 거목은 한순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강렬하고 확신 있게 전달을 하셔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속에서 배워줘야 되고 파물새든 뭐든 하셔야죠. 하셔야죠. 어차피 사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공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말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연습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뭐 음식 주문도 못했어요. 전화기를 막 주고 웃지도 못하고 막 해서 유니스티를 만나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전과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또 PD를 올라오다 보니 강의를 시키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렇지.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면 있다. 그리고 하면서 느는 게 맞다. 저는 PD 마감하고 2시간 뒤에 강의를 했어요. 첫 강의를. 그 말인즉슨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마감 연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수능 강의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노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갑자기 보상 강의를 시켜도 네트워크 이해를 시켜도 통일 팔당을 시켜도 노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입으로 내뱉고 나면 또 뭔가를 하려는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치셔야 돼요. PD를 외치시건, 셀트를 외치시건. 너무 멀면 좀 땡겨서, 맞춰서 목표를 잡으시고. 저도 두렵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저도 최근에 변화를 한번 했습니다. 변화. 도전과 변화.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셨어요. 최근에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폴댄스를 시작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운동이죠. 근데 거기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기 원장 선생님을 이제 사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만났을 때 이제 폴댄스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간다고 하니까 리더님은 뭐 무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품만 좀 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케이 해서 말은 던져놨는데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레깅스를, 레깅스에 반바지에. 또, 가기 1시간 전까지 갈까 말까를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지킨다라는 거. 또 하나, 저는 노력합니다. 정말 몸치예요. 정말 몸칩니다. 근데 저를 믿어요. 그 영상을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오늘 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데, 첫 번째 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연습해서 두 번째 할 때 찍은 겁니다. 소리. 다리. 아니, 아,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세 번째. 다음 주에 갈 건데. 아, 노력합니다. 노력파예요. 작년 송년회 때 제가 차차차 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파인지. 말이 씨가 됩니다. 사장님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든 뭐 없다고 말하든 씨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어차피 사는 인생, 내가 유니스를 선택했다고 한다 하면 내가 내뱉고 내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회장님과 정의식 대표님과 박호선 대표님과 성우신 대표님 이 방향성을 갖게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